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임스 글릭의 인포메이션이라는 이 책에 엔트로피와 그 도깨비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 9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사실 핵심이라고 제가 보는 그런 장들은 6, 7, 8, 9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9장의 내용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열역학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제1법칙,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제2법칙, 우주의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한다. 열역학 법칙은 우주적이고 운명적인 법칙이었다. 우주는 쇠약해지고 있다. 이는 퇴행성 일방통행로이다. 엔트로피가 최대인 최후의 상태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다가 소멸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것은 이제 무질서해진다. 혼돈으로 간다. 그 다음에 솟아난 에너지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반대편에는 질서가 자리를 잡는 것이고 지식과 정보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유효 에너지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본질적 속성으로 혼란 그 자체에 주목한 것은 맥스웰이었다. 무질서는 이상하게도 반물리학적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무질서하게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방정식에 지식이나 지성 혹은 판단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었다. 반면에 이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곳에는 지성이나 지식 판단 같은 것들이 없겠죠. 맥스웰의 말을 들어보자. 에너지의 소산이라는 개념은 지식의 범위에 좌우된다. 유효 에너지는 원하는 모든 채널로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죠. 반면에 소산 에너지는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 분자의 혼란스러운 요동에서 나오는 에너지처럼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유도할 수 없는 에너지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아는 것이 정의의 일부가 된다. 매개차나 관찰자를 빼놓고는, 즉 지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질서와 무질서에 대해 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기체상자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한쪽 기체가 다른 쪽 기체보다 온도가 더 높다. 말하자면 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더 큰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제거하면 분자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빠른 분자가 느린 분자와 충돌하고 에너지가 교환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체가 균일한 온도에 이른다. 수수께끼는 여기에 있다. 왜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을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시간은 플러스 부호나 마이너스 부호를 가질 수 있다. 수학은 양방향으로 유효하게 작용한다. 현실에서 과거와 미래는 그렇게 쉽게 교환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이런 과정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뜨거운 곳에서 열이 차가운 곳으로 옮겨간다. 반대로 되지는 않는다. 확률이 그 이유이다. 상자 안에 기체가 분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단지 극히 확률이 낮을 뿐이다. 따라서 제2법칙은 단지 확률적이다. 통계적으로 모든 것은 최대 엔트로피를 향해 가는 경향을 지닌다. 그래서 이 시스템, 개가 배열되는 모든 방식을 세워보면 무질서한 형태가 질서 정연한 형태보다 훨씬 많다. 분자가 모두 뒤엉킨 배열 혹은 상태는 많으며 깔끔하게 정돈된 배열이나 상태는 드물다. 질서 정연한 상태는 확률도 낮고 엔트로피도 낮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맥스웰의 도깨비가 나옵니다. 맥스웰은 기체 상자를 나누는 칸막이에 난 작은 구멍으로 감시하는 유한한 존재를 상상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깨비죠. 이 존재는 다가오는 분자를 볼 수 있고 빠른지 혹은 느린지 구분할 수 있으며 통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확률을 바꿀 수 있다. 빠른 것과 느린 것을 나눔으로써 한쪽을 뜨겁게 다른 쪽을 차갑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역학 제2법칙의 적용을 거스르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행해진 것은 아니며 오직 매우 눈매가 좋고 솜씨가 좋은 지성이 활용되고 있다. 이 존재는 일반적인 확률을 거스른다.
대개의 경우 사물들은 서로 뒤섞인다. 사물들을 분리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 이 도깨비는 오직 대단히 작고 민첩하다는 점만 빼곤 실제 살아있는 동물들과 같다. 위키백과의 맥스웰의 도깨비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제2법칙을 실제로 깰 수 있는가?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열역학 제2법칙은 깨지지 않는다. 분석의 핵심은 도깨비가 분자를 분류하면서 감소하는 엔트로피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와 B 사이의 온도 차이로 생긴 에너지보다 분자의 속력을 측정하고 기체 분자를 선택적으로 A와 B 사이의 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데에 더 많은 일이 든다. 실제 세계에서 도깨비는 분자의 속력을 측정하는 수단이 필요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 고립계의 총 엔트로피는 증가해야만 한다를 생각해보면요. 도깨비에 의한 에너지 지출은 도깨비의 엔트로피 증가를 낳고 이것은 기체의 줄어든 엔트로피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이 개의 관점에서 보면은, 즉 기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체와 도깨비를 같이 놓고선 보면은 이 도깨비가 엔트로피 증가를 낳기 때문에 결국 이 도깨비도 이 제2법칙을 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도깨비가 플래시 빛을 사용하여 분자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플래시의 건전지는 낮은 엔트로피를 가진 장치이고 화학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건전지의 에너지는 광자를 제거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건전지의 엔트로피도 증가할 것이고 증가된 엔트로피는 기체의 줄어든 엔트로피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깨비는 우연을 목적으로 대체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는 존재인데요. 말하자면 이 도깨비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을 하면은 무한 동력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생명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세포는 아주 작은 규모에서 목적을 가진 과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혹은 무엇이 제어하는 것일까? 생명 자체가 조직하는 힘으로 여겨졌다. 조직하는 힘, 질서죠. 그래서 생물은 주위 환경의 무질서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경이로운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로 엔트로피를 줄이는 것이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현실적인 존재 이유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도 일시적으로 이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소멸해가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슈레딩거는 제2법칙을 잠시 거르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그토록 불가사의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물리계 안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내부의 감소량보다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총량은 항상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질서를 유지하는 대가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우주로 흩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9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지식, 질서, 유효 에너지, vs 혼돈, 무질서, 엔트로피, 솟아난 에너지의 구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 생명이나 동물이나 이러한 개체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무질서에 임시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 유지의 근본이 지식 혹은 정보이고 이 10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살펴보면요. 정확한 연기 배열은 유전 정보를 담은 코드인 것처럼 보인다. 코드와 정보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룬 이 9장의 앞에 7장, 8장에서는 이 셰넌의 정보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먼저 이 셰넌의 정보 이론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요. 책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에서 참고를 해서
이 셰넌의 정보 이론을 설명한 요 영상이 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 셰넌의 정보 이론이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7장, 8장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인포메이션 굉장히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